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7일 소집한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 여러 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제리 네들러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주장했고, 군사위원회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또 마크 타카노 의원과 조 모렐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후보로 남을 경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잃을 것이며, 의원들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하원 의원 213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의원은 로이드 도겟, 라울 그리헬버 등 5명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거부하며 계속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장 대통령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8일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이날 마닐라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외무방위장관 회의를 열고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서는 엘리케 마날로 외무장관과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정 체결로 양국군 병력과 장비의 입국 등이 원활해져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은 서로 합동훈련과 재난구호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간 창광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 필리핀의 연례 군사훈련인 발라카탄 합동훈련에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 병력의 필리핀 파견이 가능해져 자위대는 활동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일본이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한 세 번째 국가입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호주, 지난해에는 영국과 상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페르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협정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협정이 양국 간 방위 협력을 한층 진전시킬 획기적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각각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존 힐리 국방장관이 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힐리 장관은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오데사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루템 우메로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힐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 90기, 자주포 10문, 지뢰 제거 차량 40대, 소형 군용보트 50척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영국 보수당 정부가 했던 군사 지원 약속을 향후 100일 내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인 스톰 섀도우를 비롯해 타격 방어용 미사일 1,600기, 탄약 400만 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힐리 장관은 영국은 우크라이나 친구들을 위해 계속 물자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던 이후 76억 파운드, 약 97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좌파 연합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7일 실시된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이 전체 577석 중 18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나토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러시아 관계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최고는 22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나토 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것은 그만큼 양측 간 협력이 확대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5일 우리의 안보와 한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orea is providing significant military support to Russia's war aggression against Ukraine. At the same time, we see how North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상당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 역량에 투자하는지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은 북한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지만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매우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highly valued partner. I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는 한국 대통령이 3번 연속 참석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깊어지고 강화됐는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방위산업 생산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며 한국과의 기밀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협력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념에서 또 일부는 나토와 한국이라는 양자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에 관한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재활 치료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명 아태 파트너국 정상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사이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과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인 패키지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 지원, 더 많은 양자 간 안보 협정, 군사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 고위급, 정무, 군사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신흥기술과 사이버 방위 등에 대한 나토 논의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러시아 관계는 러시아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뚜렷한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향후 한국과의 관계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로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엔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앞서 지난달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고민스럽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이후 한미동맹은 핵협의 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미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는 변함이 없었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서울에서 한국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부터 나흘간의 워싱턴 방문 기간 중 나토 동맹국들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티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5일 VOA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들은 한국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assume during the NATO conference, the war in Ukraine, Russia's war of aggression in Ukraine will be discussed. 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나토 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논의될 것이고 가자 지구에서 테러 조직인 하마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한국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내 총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플레이어라며 한국이 다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건 분명히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앞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4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은 세 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5일 VOA에 이번에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국이 나토에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신생 파트너십, 특히 두 정부 간 새로운 안보 동맹과 어느 한쪽이 위협을 받을 경우 상호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양측의 약속은 국제사회가 새롭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나토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한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조약을 체결하자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0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The Yoon government has been supportive of Zelensky and the people fighting for freedo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조치와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 사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uth Korea has really a world-class military, and Sou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biggest exporters. 이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 지원, 그리고 장비, 물자, 방독면과 같은 비살상 전장 장비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VOA에 3국 정상과 그 아래급은 최근에도 이런 형식으로 자주 만났기 때문에 굳이 워싱턴에서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나토 의제가 빼곡하고 정상들의 일정도 매우 빠듯하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최소한 짧은 양자 교류의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인태 협력국들과는 사이버 허위 정보와 기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5일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브리핑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뒤에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에 포함된 중국 관련 내용이 충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 내 비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협력국이 함께 참여하는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에서도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소비하는 반도체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미사일 추진제와 광학장비,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니트로셀룰로스의 70%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 모든 사안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 장기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국들은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강력한 언어가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설립 75주년 정상회의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인도태평양 협력국 정상도 공식 초청됐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도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비나토 파트너들과 억제 및 방어 측면에서 회복력과 사이버 허위 정보, 그리고 기술 협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을 지칭하는 IP4 국가들은 해당 영내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부 파트너 국가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내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더욱 통합되는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 등 아시아 협력국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실질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전 구소련 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는 3일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의제의 모든 주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는 이날 VOA에 나토와 그 파트너들은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가 깊이 얽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주로 유럽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각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issues will focus on European security and in particular Ukraine's relationship to NATO. 그러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AP4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정치적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y will talk about deliverables, and of course South Korea has been indirectly.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회의에서 그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군사 원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원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한국은 미국의 탄약 재고를 보충하고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역량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돕는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it will be more of an issue that comes up in conversation and in broader analysis. As opposed to being 오헨런 연구원은 북러 협력이 그 자체로 심층 분석의 주제라기보다는 대화와 광범위한 분석에서 대두될 것이라며 나토와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한 유용한 상호작용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이 나토 회원국들과 중러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see this new emerging axi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nd two of those countries are very close to South Korea. 오헨런 연구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새롭게 부상하는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중 두 나라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이들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들 간 잠재적 협력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면 러시아도 중국을 도울 수 있다며 러시아의 특정 역량이 향후 동아시아 시나리오와 더 관련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따라서 나토 정상회의에 아태 4개 협력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는 것은 동맹과 아태 협력국들의 관심 영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is to celebrate this 75th anniversary as a reaffirmation of the commitments made at 프르지스톱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창설 당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대서양의 안보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맹 협력과 국제 환경 측면에서 앞으로도 나토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유럽 대서양의 안보에 초점을 맞춰온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이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 정상도 공식 초청됐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도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가 국내 정치적 위기에 빠진 윤석열 한국 정부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보 불안을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내정 간섭을 통해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기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측이 해상과 육상, 접경지대에서 제기한 포사격 훈련을 엄청난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 일대에서의 전쟁 연습 소동을 한사코 강행하는 자살적인 객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8일 공개한 담화에서 공화국 국경 가까이로 더더욱 다가서며 감행되는 한국 군대의 무분별한 실탄 사격 훈련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는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악의 집권 위기에 내몰려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 사격 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위기 고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에 올려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이용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의도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기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접경지 포사격 훈련에 대해 관할 구역 내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지난달 미한일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배회하는 형국이라며 공화국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바로 수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 항법 장치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에 따라 군사합의가 금지하고 있던 육상과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고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각각 서북도서 해병부대와 전방 육군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6,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가 분쟁으로 비화할 만한 직접적 도발을 위협했다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는 데 초점을 맞춘 경고성 담화로 분석했습니다. 단지 이 담화를 통해서 향후에 북한이 사격훈련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책임을 일단 한국 쪽에다 전가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김 부부장 이번 담화는 이례적으로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윤석열 정부의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추진을 약화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이중 용도의 담화라고 진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달러 환율 폭등, 고물가 고공행진 등 러시아와의 협력이 무색할 만큼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경고한 미한 당국의 방침 등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수위를 조절한 복합 도발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담화는 한국 정치 상황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까지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 위기에 봉착을 해서 대북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부에서 막으라는 얘기죠. 자기들의 의도도 도발은 아니니까 이 내부에서 결국 이제 탄핵시켜라 이 얘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접경지 일대에서 미한의 대북 정찰자산 활동 등에 대한 제약을 낳았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을 잃게 된 데 대한 북한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가 이번 담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또 윤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데 맞춰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서방 국가와의 적극적인 공조행보를 폄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의 3번 연속 참석을 불편해하고 그걸 비방하는 세력들이 국내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을 해서 이걸 깎아내리고 이게 부당하다. 결국 북한을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부추기려고 하는 의도도 같이 있어 보여요. 문 센터장은 이와 함께 북한은 김 부부장의 담화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어 한국이 제1주적임을 각인시키면서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 주 주지사가 지역 경제인과 정치인 등 20여 명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한국은 텍사스주의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5일부터 오늘 13일까지 한국과 타이완, 일본을 방문해 세계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및 정부 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주지사 사무실이 5일 밝혔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버트 주지사는 이들 나라의 업계와 정부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경제 및 문화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3국 방문 대표단은 주지사 내외를 비롯해 제인 넬슨 텍사스주 국무장관, 아드리아나 크루즈 경제개발 및 관광부 대표, 아론 데머슨 경제개발공사 대표, 텐 파커 상원의원 등 텍사스주 경제인과 정치인 등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한국과 관련해 텍사스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텍사스주 내 38개 프로젝트에 205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 7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이어 2024년 들어 5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주에 4,8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는 9개 프로젝트를 위해 275억 2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텍사스주와 한국의 총 교역액은 320억 달러로 한국은 텍사스주의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주에는 삼성전자와 SK 등 한국 기업 약 270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리시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지원을 위해 최대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당시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 및 경제 모두의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bsolutely incredible news because Samsung Electronics it just illustrates how integrated. 특히 투자는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술은 한국의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한국과 미국이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다고 믿는 만큼 안보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자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윈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한학주실 등 약 120개의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캠프 주지사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회동하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선 한국과 조지아주의 협력과 미한 관계가 경제, 인적 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톰 로마지 정책연구원이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마지 정책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은 태양열 기술과 메모리 칩 제조,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라며 미국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상호 보완적인 경영 구조와 국내 소비자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춘군기에 북한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FAO는 5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1년에 3번 발표됩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저조한 경제 성장 속에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춘군기에 식량 안보 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음식 섭취 수준이 낮고 영양소 섭취와 직결되는 식이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지난 5월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5년간 시장을 억압하고 식량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Reconstitute state control and repress those markets. 북한 주민들이 지금 쌀을 사기 위해
국영 상점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 식량을 확보하는데 정치적 지위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Changes the nature of food insecurity. It makes political status. 놀랜드 부소장은 정치적으로 특권을 가진 주민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국영 상점에서 살 수 있어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은 국영 상점을 통해 식량을 얻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러시아 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한 러시아 외교 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는 분석을 상세히 전하며 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김정은 정권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대북 결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최근 발언에 관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비판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지난 4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영국, 일본, 한국 출신의 전문가 패널 위원 3명이 작성했고 탄도미사일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한 지적에도 북한 지도자에겐 특수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다며 사치품이나 이동수단 제공을 금지한 대북 결의를 의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성공적으로 부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의 조나 레프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 안보리 회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 사례를 고발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레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를 타격한 탄도미사일의 잔해 조사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고 분쟁군비연구소는 해당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사일의 독특한 특징, 즉 직경과 특유의 제트날개 작동기, 점화기 주변의 볼트 패턴에 근거해 군비통제연구소는 당시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는 7월 업무 계획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모든 나라에 우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불법 이전한 행위자와 단체에 그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5월 16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해 이들 국가의 협력을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정황은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벡톨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배치된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일 동맹과 영내 억지력 강화를 내세웠는데 즉각적 위협인 북한과 장기적 위협인 중국을 모두 겨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본 내 여러 군사시설에 배치된 미국 전술항공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현대화 계획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며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영내 억제력을 높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한 F-15CD 이글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첨단 최신 전투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대체해 전술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F-35A는 최신 5세대 전투기로 20년 이상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어 온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와 A-10 썬더볼트2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F-35A는 공기 역학적 성능과 첨단 통합 항공 전자장비를 갖췄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능과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 등으로 적의 공격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공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의 전력 현대화를 위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한 F-35B 전투기 수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미일 연합군의 최첨단 전술항공기를 일본에 배치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동 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미국 전술항공기의 현대화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안보 도전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일 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된 이유는 중국의 위협 억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침공 위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위협의 수위와 강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에 배치된 항공기를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주로 동중국해뿐 아니라 영내 전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북한의 위협도 미사일과 핵 역량을 확장하고 개선하면서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을 확장하는 가장 큰 동인은 중국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 upgrade or the expansion of the aircraft in Japan would primarily be a response to the growing Chinese threat. 이어 전반적으로 미국은 주로 점증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재래식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랜 약속이었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이제야 실현하는데 크게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잠재적인 타이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verall, the U.S. has been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growing Chinese threat, which would be kind of the conventional threat toward Taiwan.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중국은 군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내 우방과 동맹, 파트너들이 스스로 나서줄 것을 점점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spending so much on its military and exponentially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growing coercive efforts again.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즉각적인 위협은 북한이고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핵무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이 핵무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든 그렇게 하려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uclear weapons are the biggest threat, and that means the U.S. needs to be able to go and strike nuclear weapon targets.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 대부분은 전투기 사거리 밖 내륙 깊숙한 곳에 배치돼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도 탄도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국방부는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중국의 방대한 핵무기 확장이 영내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동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부연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has been very clear that China is our biggest concern, and the vast Chinese expansion on its nuclear weapons.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핵 위협이며 중국의 핵무기 표적을 공격하려면 전투기로는 부족하고 탄도미사일 등이 필요하지만 우선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한 전투기 교체와 같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영내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이며 북한은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 북한 등이 미국이나 동맹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인 만큼 미국이 주일미군의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기술 등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되는 입법 노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미국 혁신 및 개발 보호법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들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지적 재산인 첨단 기술을 빼돌릴 경우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안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관된 해외 적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극초음속 체계와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등 중요하거나 떠오르는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국 적대 세력을 식별해 보고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런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적대 세력을 나열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상무부의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가 식별된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지를 연방 관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인들이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에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위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밝힐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적 재산을 도용하고 미국의 영업 비밀을 훔치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해킹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초기 북한 미사일 시스템은 모두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re's been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 acquiring Russian.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기술 이전을 승인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정보 공유 권한이 없는 러시아 과학자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법안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벤은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는 전통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훔친 핵무기 설계 및 미사일 등에 관한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bee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that used spie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는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의 감시망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3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다마스쿠스의 구타 지역에서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살인 독가스를 살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1,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리아는 화학무기 협약에 가입했고 화학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 생산, 비축,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최근 안보리 브리핑에서 지난 10년 동안 나는 여러 번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Still, the Assad regime has yet to fully account for or destroy its chemical weapons arsenal. 우드 대사는 아직도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무기고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화학무기로 야기된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화학무기 협약의 이행기관인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작업을 환영합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우드 대사가 말한 대로 아사드 정권의 지속적인 조사 방해에 직면해 시리아의 잔여 화학무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long been concerned the Syrian regime retains residual chemical weapons capability. And indeed, 우드 대사는 미국은 시리아 정권이 여전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새로운 증거를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다며 지난달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2021년에서 2023년 기간 중 조사단에 수집된 샘플에 예상치 못한 화학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같은 결과는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전체 역사와 범위를 신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학무기 금지기구 당사국 총회가 이중용도 화학물질과 장비의 시리아 이전을 막기 위한 집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his decision also aims to prevent the same dual-use chemicals and equipment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non-state. 우드 대사는 이 결정은 또 동일한 이중용도 화학물질과 장비가 테러 조직을 비롯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고 시리아 등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